자, 우리는 이 명제를 증명할 생각입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절은 증명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증명에 관심 없다면 그냥 이 계산 결과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즉 론스키 행렬식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론스키 행렬식을 이용해서 뭘 조사하려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렇게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단 두 개의 함수일 때는 정의를 쓰든 뭘 쓰든 뭐 금방 구별이 가능한데요. 규모가 클 때 예를 들어서 여러 함수의 독립성과 종속성을 구별할 때 이 정의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규칙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규칙은 바로 이 론스키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규모가 2개짜리를 먼저 하고요. 규모가 3개, 4개일 때는 3장에서 공부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학적 명제는 P이면 Q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살펴볼까요? 자, 이 정리의 제목은 해 1차 종속과 1차 독립을 구별하는 하나의 판정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계미방에서 px하고 qx는 앞에 정리 1번에서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px하고 qx는 열린 구간 i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2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2개 해가 이 구간 i에서 1차 종속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론스키가 찾았던 이 행렬식의 값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x절에서 0이 되면 그때는 얘가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론스키가 만든 이 행렬식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이에요. 모든이 아니죠. 어떤 한 점에서 이게 0이 되더라. 그런 점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럼 얘는 종속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명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1차 종속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P면 Q이다, Q면 P이다 양쪽을 다 보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부터 먼저 증명하도록 하죠. 즉 y1과 y2가 종속이면 왜 론스키안이 0이 될까 하는 것부터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증명은 쉬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가정을 하죠. y1과 y2가 종속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론은 얘가 0이라는 걸 보이면 되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y1과 y2가 종속일 때 아까 여기다 썼죠? 만약에 두 함수가 서로 종속이면 어느 한 함수에다 상수에서 다른 함수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종속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y1은 y2에다가 적당한 상수배 알파배를 했다고 볼게요. 또는 y2는 여기 또는 베타배를 이렇게 되는 적당한 상수 알파 또는 베타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함수가 종속이면 한 함수에다 상수배에서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y2는 마이너스 k2분의 k1 y1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k2분의 k1을 그냥 편의상 이런 식으로 알파 또는 베타로 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종속이라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론스키안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함수에 대한 론스키안은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y2 대신에 하나만 증명합시다. y1을 바꿔도 좋고요. y2를 바꿔도 좋습니다. 하나만 해보도록 하죠. y1, y2 대신에 베타 y1을 넣겠습니다. 여기 y1 프라임이죠. 자, 얘가 y2인데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이 베타는 상수예요. 변수는 y1만 변수니까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0 계산하는 것은 사라스가 만든 규칙 계산 방법이잖아요.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베타 상수니까 앞에다 쓰겠습니다. y1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이쪽 베타 이렇게 곱하죠. y1 프라임입니다. y1 프라임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y1과 y2가 종속이면 얘가 항상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론스키 행렬식을 이용해서 판정하는 판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일단 종속이면 론스키 행렬식은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P면 Q이다가 증명됐으니까 Q면 P이다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X0에서 0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가정이에요. 이제 구간 I 안에 어떤 X0에서 론스키 행렬식이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뭘 보일 것이냐면 두 함수 y1과 y2가 종속이라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K1과 K2가 적당한 상수라 보겠습니다. 어떤 상수 K1과 K2에 대하여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K1, Y1, X0 어떤 X0를 좀 생각한 거예요. 자, K1, Y1, X0 플러스 K2, Y2, X0 이것이 그냥 이런 연립방정식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퀄 0이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립방정식을 만듭니다. K1, Y1 프라임 X0 플러스 K2, Y2 프라임 X0 이퀄 0이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거인 방정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얘를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얘를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이런 적당한 K1과 K2에 대해서 자, 이렇게 1차 결합한 것도 0이고 Y 프라임, Y2 프라임에 대해서 1차 결합한 것도 역시 0이라 놓고 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문자를 소거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을 할게요. 얘를 1번 방정식, 얘를 2번 방정식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방정식에다가 문자를 소거해 볼 생각입니다. 자, 1번 방정식에다가 일단 K2를 먼저 없애볼까요?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Y2 프라임을 곱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Y2를 곱해 보겠습니다. Y2 프라임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제 Y2를 곱해서 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Y2 프라임, 두 번째는 Y2를 곱해서 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Y2 프라임을 계산했으니까 K1, Y1, X로 빼버릴게요. Y2 프라임. 자, 첫 번째 식에다 Y2 프라임을 곱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K2, Y2의 Y2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두 번째 식에다 Y2를 곱하죠. K1, Y1 프라임, Y2. Y2를 먼저 쓸까요? 미분하지 않은 걸 먼저 앞에다 쓰겠습니다. Y2, Y1 프라임이 됐죠. Y2, Y1 프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뺐으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K2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Y2 곱하니까 Y2, Y2 프라임이죠. 자, 첫 번째 방정식을 0, 두 번째 방정식을 0이라 했으니까 0에다 상수 어떤 함수를 곱하든 0에다 어떤 함수를 곱하든 다 0이죠. 이거에서 이걸 뺀 것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요거 보면 요 위아래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지워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K1을 묶어내 보겠습니다. K1을 묶어내니까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 됐네요. 그쵸? 이퀄 0입니다. 우변 0이니까 이거 0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이 식에서 이 괄호 부분은 뭘까 하고 봤더니 이 괄호 부분이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 됐죠? 자, 이와 같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론스캔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K1 론스캔 이퀄 0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정을 해볼까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떤 X들에서 론스캔이 0이라고 가정했는데요. 만약에 이 론스캔이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K1이 0이 돼야 돼요. 만약에 론스캔이 0이 아니었다면 이걸 곱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론스캔 값이 0이니까 얘가 항상 0이라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기억이라 놓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다음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1을 없앨 생각이에요. K1을 없애기 위해서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Y1 프라임을 곱하고 2번식에다가는 Y1을 곱해서 더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식에다 마이너스 y1을 곱합니다. k1 y1에 마이너스 y1 프라임이고요. y1 프라임이고요. 마이너스 k2 y2에 y1 프라임이고, 두 번째 식에는 y1만 곱합니다. k1 y1 y1 프라임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도 플러스 k2 y2 두 번째 식에다 y1을 곱하고 도함수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들을 더해도 1번식과 2번식 각각이 0이었으니까 어떤 함수를 곱해서 더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k1 y1 y1 프라임 이게 서로 지워지네요. 자, 얘를 잘 보면 k2가 공통인 수가 있네요. k2를 묶어냅니다. 그리고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퀄 0이죠.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론스칸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k2 론스칸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실제로는 론스칸이 0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론스칸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거 니은식을 할게요. 이 두 식으로부터 만약에 론스칸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두 개 곱해서 0인데 얘가 0이 아니었다면 k1도 0이고 동시에 k2도 0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시에 0이어야 돼요. 그런데 론스칸 값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0이 아니면 동시에 0이 나와야 되는데, 론스칸 값이 0이 아니면 동시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이라 가정했으니까 k1과 k2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같이 일단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네요. 론스칸 값이 만약에 0이 아니었으면 기억하고 니은으로부터 k1도 0, 동시에 k2도 0인데 실제로 론스칸 값이 0이라 가정했으니까 k1과 k2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는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때 론스칸 값을 0이라 가정했었으니까 그래서 k1과 k2는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0이 아닐 수 있고요.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k1과 k2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다음 같은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y라 놓겠습니다. 이때 이 새로운 함수는 y1과 y2의 적단 1차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y1의 k1배, y2의 k2배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새로운 함수를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새로운 함수를 놨는데요. 자, 이거 우변 0이 되는 두 개의 해가 y1, y2가 있습니다. 근데 우변 0이 되는 제차 선형미방에 두 해가 있다면 중첩원리로부터 그들의 1차 결합도 당연히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놓는 순간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y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편에서 얘를 스타식이라 놓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식의 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도 당연히 스타식의 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x 대신에 x제를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제를 대입하면 여기다 쓸까요? x 대신에 x제를 대입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k1 y1의 x제로 k2 y2의 x제로 이와 같이 됐어요. 근데 이거에 우리 앞에서 가정을 하기를 이퀄 0이라고 놓고 봤었으니까 당연히 yx제로는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 y는 이렇게 1차 결합한 해는 스타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면서 이런 새로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함수를 미분하겠습니다. 여기다 y'을 계산하면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에 가깝고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안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다 또 x제를 넣어보겠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x제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여기다 미분합니다. 그러면 k1 y1 프라임 x제로 플러스 k2 역시 y2 프라임 x제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여기 두 번째 식에서 k1 y1 프라임
플러스 K2Y2 프라임 어떤 점 X0에서 이게 0이라고 돼버렸으니까 이퀄 0이 됐죠. 얘도 이렇게 0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중첩원리로부터 제차 미방에 두 해가 있다고 했을 때 중첩원리로부터 이 1차 결합도 해가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잘 관찰해 보니까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변 0이 될 때 y 대신 0을 대입해도 항상 0이 됐죠. 자, y 대신 0을 대입하면은 y가 0이면 얘가 0이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식을 만족하면서 이 초기값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 이걸 모두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해가 있어요. 그것이 0이죠. 이걸 만족하는 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해를 편의상 스타라 놓겠습니다. 책의 기호표기랑 똑같이 놓아 볼게요. 편의상 스타라 놓았을 때 이런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그 2개 제차 선형 미방의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정리 1번, 앞 시간에 바로 증명도 했었잖아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유일성 정리로부터 이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게 이 연속이라는 조건도 앞에 정리 1번의 가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걸 아까 스타식이라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구별하겠습니다. 스타식의 해는 유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1차 결합, Y1과 Y2가 해가 될 때 그들의 1차 결합은 다시 해가 됐었죠. 제차 미방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2장 1절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얘도 해가 되는데요. 그 Y 스타 이퀄 제로, 얘도 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 유일성 정리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좀 놓았던 이 Y랑, 그러면 사실상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Y 스타랑 같은 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Y 스타가 0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즉 1차 결합을 한 것이 해가 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Y는, 이 보라색 Y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K1, Y1 플러스 K2, Y2가 되는데 그것이 0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볼까요? 자, 여기 이미 밑줄 쳐놨죠. 이제 요걸 이제 활용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론스캔을 0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게 0이니까 K1과 K2가 이게 0이 아니면 동시에 0이 돼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K1과 K2는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1차 결합을 0이라 했을 때 앞에 개수가 동시에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Y1과 Y2는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고, 그 밖의 경우죠. 동시에 0이 아닌 다른 나머지 경우예요.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닌 게 나타나게 되면 Y1과 Y2는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우리는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0에 대해서 X0에 대해서 론스칸 값이 0이라 가정하고 쭉 풀어보니까 Y1과 이 말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Y1과 Y2는 서로 종속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P면 Q이다 하고 Q면 P이다도 증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Y1과 Y2가 만약에 종속이면 론스칸 값이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역으로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론스칸 값이 0이 나온다면 Y1과 Y2가 종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정리의 결과로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I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X0에서 론스칸 값이 제로가 된다면 그 구간 안에서 론스칸 값은 항등적으로, 이 줄 3개를 그은 것은 항등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항상 0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자, 저 부분도 마저 증명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특히 자,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0에서 론스칸 값이 제로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죠.
P면 Q다 뿐만 아니라 Q면 P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Y1과 Y2는 방금 전에 증명했잖아요. 여기 결론 내린 것처럼 어떤 한 점에서 론스칸 값이 제로가 된다면 Y1과 Y2는 서로 종속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두 함수가 종속이면 아까 P면 Q다 여기서 증명했을 때 론스칸 값은 어떻게 됐어요? 론스칸 값은 0이었잖아요.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점을 뜻합니다. 구간 I 안에서 론스칸 값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증명했던 거잖아요. 두 해가 종속이면 론스칸 값이 제로가 돼요. 어떤 한 점에서 론스칸이 0이 나오는 순간에 두 함수는 종속이라는 것이 여기 방금 전에 Q면 P다를 증명할 때 나타났고, 이게 종속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이 P면 Q다의 말로부터 방금 전에 증명한 것부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론스칸 값이 제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문장은 쉬워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니까 론스칸 값이 0이 아닌 점이 하나라도 있더라. 그 보세요. 어떤 한 점에서라도 론스칸이 0이 되면 자동적으로 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론스칸 값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론스칸 값이 0이 아닌 x1 안에 있는 어떤 구간이 있다면은 그러면 론스칸 값이 0이 아니잖아요. 론스칸 값이 0이 아니니까 0이면 종속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종속 아니면 독립이고요. 0 아니면 0이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쪽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론스칸이 0이 아닌 어떤 점이 있어요. 어느 한 점을 딱 넣었더니 0이 아닌 게 있더라.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럼 그 구간에서 두 함수는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 명제랑 잘 읽어보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론스칸을 이용해서 독립과 종속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면, 만약에 어느 한 점에서 론스칸 값이 0이 나와버리면은 두 함수는 종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느 한 점에서 론스칸 값이 0이 아니더라. 그러면 독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거 정리가 증명이 됐고요. 앞서 우리는 론스키 행렬식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순서로 본다면 예제 1번 바로 위에 론스키 행렬식이 있지만 우리는 아까 여기 행렬식을 먼저 계산했었고요. 사라스 방법으로 셈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막 증명했던 이 정리,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판정법을 론스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예문을 하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방정식의 두 해가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미분방정식은 오메가 제곱은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계수가 있는 제2계 제차 선형미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성방정식부터 먼저 생각할까요? 특성방정식은 람다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퀄 제로꼴입니다. 자, 특성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를 풀어보면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근을 갖는군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복소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오메가인 꼴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미방의 일반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C1, 2의 알파가 0이니까 2형성 1,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x가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C2, 2의 알파 x는 곱하기 사인 베타 x예요. 그래서 알파 0이니까 2형성 1이 되고 사인 베타 대신에 오메가를 쓰면 되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된 해가 있었고요. 이제 이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첫 번째 해라고 말할 것이고 얘가 두 번째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가 과연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독립과 종속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 함수에 대한 y1과 y2라는 두 함수에 대한 론스칸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칸은 행렬식을 갖고 계산하는 게 편리해요. 자, 이제 여기가 y1, 여기는 y2죠. 그리고 밑에는 y1 프라임이에요.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x,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오메가 앞으로 나옵니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x,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됐죠. 앞서 배웠던 것처럼 사라스 방법으로부터 이 행렬식을 x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곱하니까 오메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사인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사인 오메가 x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오메가가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x의 제곱 플러스 사인 오메가 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메가가 됐고요. 오메가가 항상 0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항등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론스칸 값이 0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론스칸 값이 0이 아닌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럼 그 구간 안에서 두 함수는 반드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함수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는 독립입니다. y1 코사인 오메가 x와 y2 사인 오메가 x는 서로 독립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어서 예제 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선형 미방의 두에는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특성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1 이퀄 제로인데요. 얘는 완전 역으로 인수분해 됐죠. 람다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퀄 제로,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됐습니다. 따라서 람다 이퀄 1이 중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앞에서 일반회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었죠. 일반회를 구하는 그 일반회 모양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해 y는 c1의 2의 람다 x승 독립변수 그냥 x라 보겠습니다. 플러스 c2의 자 중근을 가졌을 때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x를 곱하면 돼요. 상수계수를 가질 때는 516 컷일 때는 뭘 곱하죠? 그렇죠. 516 컷일 때는 로그 x를 곱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계수니까 x만 곱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 일반의 모양에서 얘를 편의상 y1이라 볼 것이고 얘를 편의상 y2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두 애가 독립인지 또는 종속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배웠던 론스키 행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론스칸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2x승, 두 번째는 x, 2x승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론스키 행렬식은요. 여기다 쓸까요? 제 1행은 2x승과 x2x승이고 얘를 미분하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얘를 미분합니다. 고백하는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자, 이제 사라스가 만든 방법 그 규칙으로부터 이렇게 곱하면 2의 2x승 이렇게 곱하죠. x2의 2x승 지수법칙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 빼죠. x2의 2x승이 되고 이거 부가 반대니까 서로 지워지고 2의 2x승이죠. 얘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0이 아닙니다.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닌 해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아무나 대입해도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정리의 결과로부터 이제 이 미방을 만족하는 두 해 마저 결론 내릴까요? y1은 이퀄 2x승과 y2는 이퀄 x 2x승은 서로 독립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것이 론스칸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증명이 중간에 들어가서 좀 강의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2장 6절에서는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중요한 정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교재 내용을 충분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겁니다. 책에 보면 글과 글 사이에 숨겨져 있는 뜻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보면 정리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반의 모양은 어떤 꼴일까? 그리고 그 해 이외에 다른 애는 없다는 것. 일반에는 이런 꼴 이외에는 없다는 것. 이제 남은 주제는 정리 3번 일반의 존재성, 이런 모양의 일반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의 모든 애를 다 아우르는, 다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모양의 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